표면적으로는 하지메 이사야마가 창작한 일본 애니메이션 징역의 거인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거인들과 싸우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적인 설정 아래에는 복잡한 철학적 담론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과 플롯을 분석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적 충만함 의다이모니아에 대한 사유에서부터 프리드리히 니체의 권력 의지, will to power,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철학자들의 핵심 문제들과 이 작품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궁극적으로 징역의 거인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주체성, 자신이 속한 사회의 본질,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부조리 앞에서 내려야 할 선택에 대해 성찰하게 합니다. 철학적 사유를 흥미진진한 서사와 결합함으로써 이 작품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탐색할 수 있는 독특한 렌즈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을 본 후에는 징역의 거인 전 시리즈를 다시 한번 감상하되 이번에는 영상에서 다룬 사유들을 염두에 두고 더 깊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유를 향한 투쟁,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홉스까지. 징역의 거인의 핵심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과 사회 및 환경이 부과하는 제약 사이의 긴장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서양 철학의 많은 사상에서 중심 주제로 등장하며 그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 본성에 대한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해야 비로소 인간적 충만함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에서 인간은 번영할 수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 세계 속 인류는 거대한 성벽 안에 갇혀 거인에 대한 지속적인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감금은 인간의 번영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려를 반영하며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이 장벽이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된 억압적인 요소로 나타납니다. 이 작품에서 자유를 향한 투쟁은 단순히 거인을 향한 외적 전투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감금 상태의 본질을 성찰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내면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토머스 홉스로 넘어가면 우리는 사회적 제약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을 발견합니다. 홉스는 저서 리바탄에서 자연 상태의 인간은 끊임없는 충돌 상태에 있으며 이 갈등을 피하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체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징역의 거인에서 성벽 안의 사람들은 자유를 희생하고 안전을 택한 사회 계약을 사실상 맺은 셈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거인들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이러한 계약이 과연 유지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야기합니다. 실존주의, 자유, 선택, 그리고 부조리.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진격의 거인은 삶의 의미, 죽음의 필연성, 그리고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의 개인적 선택에 대한 실존주의적 질문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실존주의는 20세기 철학운동으로 장폴 사르트르와 알베르 카미와 같은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Existence precedes essence는 명제로 요약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목적이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스스로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징역의 거인에서 에렌 예거의 캐릭터와 궤를 같이 합니다. 에렌은 끊임없는 자아 탐구와 억압적인 세계에 맞서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려는 투쟁의 여정을 겪습니다. 그가 내리는 결정들 거인을 파괴하고 성벽 너머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집념은 사르트르가 말한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철학을 반영합니다. 카미가 말한 부조리 압솔 개념 역시 이 작품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카미는 삶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인간은 이 부조리를 받아들이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격의 거인 속 인물들은 끊임없이 희망 없는 현실과 마주하며 생존이 무의미해 보이는 세계에서 자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인물들은 체념하지 않고 의미를 추구하며 억압하는 체제를 거스릅니다. 이는 카미가 말한 바 부조리 속에서도 인간은 싸워야 한다는 철학을 극적으로 구현해냅니다. 본질주의와 인간성의 본질. 실존주의적 사유와는 대조적으로 진격의 거인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본질주의 에센셜리즘의 질문도 던집니다. 본질주의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철학자들이 주장한 관점으로 사물이나 인간에는 변하지 않는 고유한 본질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거인들 또한 본래는 인간이었으나 그 본질을 상실한 채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외형으로 정의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성, 공감, 도덕적 행위로 정의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유미르 작은 턱 거인 전쟁과 폭력 속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갈등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인간의 본성이 고정되어 있거나 선하다는 본질주의적 가정에 도전하며 오히려 진격의 거인은 인간성을 압도적인 adversity 속에서의 선택과 행동으로 정의하려는 실존주의적 관점과도 접점을 보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권력 의지 will to power와 übermensch, 코인 개념 또한 진격의 거인 전반에 걸쳐 강하게 작용합니다. 니체는 기존 도덕을 비판하며 개인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 자신의 힘과 가능성을 자율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특히 에렌 예거의 여정과 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에렌은 자신의 거인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존재로 변화합니다. 그는 기존 체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를 세상에 투사하려는 초인의 형상으로 점차 변화해갑니다. 이는 니체가 말한 기존 도덕을 초월하여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인간의 철학적 구체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해봅니다. 에렌의 선택은 정말 자유의지의 결과인가? 그의 길은 이미 거인의 능력으로 예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운명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자유의지와 자유는 과연 같은 의미인가? 그리고 에렌이 택한 영웅의 역할은 진정으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인가? 이 질문들은 이후 등장인물 분석과 함께 더 깊이 파고들 예정입니다.